자, 오늘 우리 수열의 극한, 중비 수열의 극한까지 숙제 있었고요. 바로 문제풀이 가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질문 없으면 11페이지 질문 없으면 12페이지 질문 54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을 구하여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일반항 AN을 뭐 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놈을 쉽게 해서 극한값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항을 구성을 보니까 1 마이너스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2분의 1의 제곱 다음 곱하기 1 마이너스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1 마이너스 또 어떻게 되어 있어? 4분의 1의 제곱. 그러면 제곱을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은 제곱해도 상관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요. 그럼 그 얘기는 걔를 무슨 분해가 가능할 것이고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이고 그럼 AN이라는 건 1 마이너스 2분의 1과 1 플러스 얼마로? 2분의 1 첫 번째 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 놈의 식기는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요 놈은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다음 1 플러스 3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놈은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다음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돼서 맨 마지막은 1 마이너스 n분의 1과 다음에 1 플러스 얼마로? n분의 1로 나오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보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계산하는 이유는 단순히 딱 하나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이 AN은.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1 더하기 2분의 1은 그럼 얼마로? 2분의 3. 그럼 얘는 얼마로? 3분의 2. 얘는 얼마로? 3분의 4. 그 다음 얘는 얼마로? 4분의 3. 그 다음 얘는 얼마로? 4분의 5.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근데 이 값들을 다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3과 3분의 2는 당연히 어떻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3분의 4와 4분의 3도 어떻게? 약분돼서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지. 즉 처음에 나와 있는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그 다음 놈도 두 개로 쪼개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갰을 때 뒷부분하고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사라질 거거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놈에서는 누가 사라지겠니? 1 마이너스 n분의 1이 사라져? 1 플러스 n분의 1이 사라져? 1 마이너스 n분의 1. 그렇지. 이 새끼가 사라지겠지요. 그러면 얘가 사라질 테니까 정리해보면 AN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다음 1 마이너스 1 플러스 뭘로? n분의 1로 정리가 될 것이고 얘에다 극한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 요놈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을 거고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분의 1은 어디로? 0으로. 그럼 1을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로? 1로. 그것도 얼마 곱하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로? 2분의 1로 뭐 할 거야? 수렴하겠지. 다음 12페이지 더 쓰시면 넘기셔가지고 13페이지야. 63번이. 몇 번? 63번. 63번이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의 무슨 부분을?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한다면? AN이라고 한다면 63번 별표. 자, 요놈의 새끼. 이거 내신에서 자주 나오고요. 이것도 의외로 틀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하실 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 루트 씌워진 수에 대한 무슨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소수 부분 찾으려면 당연히 무조건 무슨 부분을 알아야? 그렇지. 정수 부분을 알아내야 거기에서 뭐 해주면 돼? 소수 부분을 빼시면 되겠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구하여라라고 하면 이 새끼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럼 루트 3의 무슨 부분을 먼저 찾고? 정수 부분. 그럼 루트 3의 정수 부분이니까 여기다 뭘 씌우면 돼? 가운데 씌우면 돼.
맞아, 틀려. 그럼 가우스 씌워서 이 값이 우리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알고는 있어. 왜? 루트 3이 대가 얼마니까? 1.5짜리 줄짜리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 나와? 1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루트 3에서 얼마를? 1을 빼는데 그때 이 정수 부분을 1이라고 찾는 과정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럼 요 놈의 식기의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루트 3이라는 놈의 식기에 정수 부분은 이 안에 있는 놈이 여기가 어떤 정수와 여기가 뭘로써? 정수로 표현이 되겠지. 그럼 정수라는 건 결국에 뭐보다 크고? 루트 1의 제곱보다는 클 거야. 맞아, 틀려? 다음, 요 놈의 식기는 루트 뭐의 제곱보다? 2의 제곱보다는 작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왜 2의 제곱하면 얼마가 나올 테니까? 2가 나올 테니까. 표현이 갔니? 그럼 같은 방식으로 거기 나와 있는 놈의 식기도 63번을 쳐다보게 되면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의 무슨 부분을 일단 우리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얼마였냐면 3인 1입니다. 그러면 요 놈의 식기의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숫자에 표현이 가서 얘가 3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보다 작은 완전제곱수와 얘보다 큰 무슨 수를 완전제곱수를 찾으면 되겠지. 표현이 갔냐? 그럼 이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식기보다 큰 어떤 놈의 완전제곱과 작은 어떤 놈의 완전제곱을 찾아주면 될 거거든. 표현이 갔니? 그러니까 이걸 찾으실 때는 어쨌든 요 놈의 최대한 가까운 제곱수의 식을 2차식,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9n제곱이니까 일단은 앞에 있는 1차가 몇 n의 완전제곱으로 표현돼야 돼? 몇 n? 3n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 5n이잖아. 그럼 적당히 근처에 아무거나 찾아. 예를 들어서 아예 안 보이면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3n까지는 이해는 갔을 거 아니야. 3n 더하기 1의 완전제곱. 그러면 얘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전개하면 시작.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보다 커잖아. 커. 다음 그러면 요놈 식기가 얘보단 크니까 어쨌든 이거보다는 작은 놈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놈이 3n 더하기 1이었잖아. 이게 우리는 루트 씌워서 생각해야 되거든. 루트 벗겨서 나오면 얼마로 나오니? 3n 플러스 1로 그냥 표현 되겠지. 왜? n은 자연수였으니까 어차피 절대값은 큰 의미는 없어. 표현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보다 어쨌든 작으면 되니까 작은 얼마만 작은? 정수만큼 작은. 정수만큼 작다는 건 여기서 얼마만큼 작은? 1만큼 작은 수만 찾으면 될 거거든. 그러면 1만큼 작은 건 누가 돼야 돼? 3. n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무슨 제곱 찾으면? 완전 제곱 찾으면. 표현이 갔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를 그대로 찾게 된다면 이 부분이 결국에 그럼 누구의 완전 제곱이 되고 3n의 완전 제곱이 되고 얘는 그럼 누구의? 3n 플러스 그렇지.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거야. 표현이 갔어.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씌우면 당연히 얘도 뭐 씌워야 되고 루트 씌워야 되고 여기도 뭐 씌워야 되고 루트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루트 9n제곱 플러스 1에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무슨 부분을 찾으면? 정수 부분을 찾으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3n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소수 부분은 여기서 얼마를? 정수 부분 3n을 뭐 하시면? 빼면 이게 무슨 부분으로? 소수 부분 나오겠죠. 표현 되냐 안 되냐? 그럼 소수 부분 나왔어? 근데 이게 an이라고 문제에서 정의했는데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뭐 구하라고 그랬어? an 구하라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몇 n제곱 9n제곱 플러스 몇 n 5n 플러스 1에서 몇 n을 3n 빼는 거고요. 그럼 얘는 꼴 확인하면 무한대로 가지요?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병약호흡 같잖아. 둘 다 n에 대한 1차 나올 테니까.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근데 루트 안에 몇 차 들어가 있어? 2차. 그럼 뭐걸로 고쳐라? 그렇지. 고치면 바로 계산 결과 나오겠지요. 됐니? 그러면 한 번만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4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이라는 놈의 식기에
정수 부분을 찾으려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았나요? 정수 부분 얼마 나오니? 2n 플러스 1.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래서 이거 찾는 거 연습 잘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 안 까먹을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와요 얘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14페이지 질문. 14페이지 없으시면 15페이지 질문. 15 없으시면 16페이지 질문. 16 없으면 17페이지 질문. 몇 번? 92번. 무슨 수열? 등비수열. 중괄호 안에 들은 게 뭐? 다시 등괄호 안에 들은 게 항상 뭐? 에이! 중괄호 안에 들은 게 뭐? 일반항. 됐냐? 그래서 친절하게 등비수열이란 말까지 알려줬고 중괄호 안에 들은 일반항을 봤어? 그러면 뭐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공비 판단해야 된다. 공비 판단은 공비는 뭐? 루트 2 곱하기 그렇지. 그런데 이 등비수열이 뭐 하도록 하는? 수렴하도록 하는 뭐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 항상 갖고 가셔야 되는 건 무슨 항이 얼마일 때 수렴하려면 초항이 얼마일 때 다시 노트 빨리 확인해라. 등비수열의 극항 공비만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 니는 맨날 공비만 기억하니까 초항 까먹지 말라고. 다시 뭐 까먹지 말라고? 초항 까먹지 말라고. 초항 얼마? 0. 그렇지. 초항 0. 됐어 안 됐어? 초항 제로일 때 무조건 까먹지 말라니까. 됐냐 안 됐냐? 초항이 제로이면 무조건 어차피 등비수열 제로로 다 수렴할 거 아니야? 공비가 얼마가 되는지 간에. 됐지요? 그러면 초항은 구하려면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얼마? 1이니까 초항은 얼마 되니? 얼마 돼? 그 등비수열에서 얼마냐고? 얼마야? 1이야. 그럼 초항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두 번째 이제는 누가? 공비가 뭐보다? 1보다 어때야 되고? 크고 얼마보다? 어떻다? 그렇지. 이걸 풀란 얘기랑 똑같을 거고 그때 공비도 우리 아까 판단했잖아. 공비가 누구였으니까?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x가 뭐보다 크고? 1보다 어떻고?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다음에 코사인 x 다음에 요놈의 식기는 루트 2분의 1 여기까지 찾는 부등식의 범위 찾으라는 얘기랑 동일한 거지요. 됐냐 됐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시간이 어떻게 돼?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내내 시킨 게 뭐였어? 뭘로써? 단위원으로 빨리 찾아라. 됐냐 됐냐? 코사인 x는 무슨 좌표? x좌표. 반지름 얼마짜리 원 그려? 1짜리 원을 그려. 그런데 x범위 따로 줬어. 항상 구분하라고 얘기했죠? x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줬니? 0부터 파이까지. 그렇지. 제로 들어갑니다.
제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딱 파이는 안 들어가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거고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게 하는 요 만나는 점,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죠.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 점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점들. 다음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왼쪽으로 움직이는 점들까지 이었을 때 x라는 건 뭘 나타내니까? 각을 나타내니까 이 점들을 이은 이 뭐에? 동경에 무엇 찾아라? 각 찾아라. 됐냐 안 됐냐? 그러려면 당연히 누구 하나만 찾아주면 돼.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각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얼마에 해당하게 되고? 4분의 파이에 해당하고요. 다음 요놈의 시키는 두 점이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두 번째 동경이 나타내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불러봅니다.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 파이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x좌표, 즉 x값의 범위는 얘는 뭐에서부터? 4분의 파이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죠. 됐니? 그래서 계산 때리시는 거 빨리빨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계산 필요하니까 계산 늦으신 분은 결국엔 또 나중에 폭망이에요. 계산 느려서. 됐나요? 자, 일단 먼저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가겠습니다. 은서야, 넌 3개 틀려서 제시다. 야, 그 정의식 좀 잘 좀 쓰면 안 되냐? 야, x가 h로 간다는 정의식이 어딨니? 차라리 x가 0으로 가든가 h가 제로로 가든가 해야지. 왜 자꾸 정의식 신경 안 써? 아니, 그 정의식 기본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정의식을 자꾸 틀려. 한다고 그러니까. 5문제인데. 몰라. 자, 다 되셨으면 일단 왼쪽에 54번 지우고요. 자,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8페이지 질문이요. 102번. 100. 2번 2번. 답이 아, 답이 안 나왔어? 나도 답 모르는데 이거? 잠깐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ax제곱 플러스 b. 다음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땐 x 4승, x가 마이너스 1일 땐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 얘는 또 다른 거 질문? 98번. 몇 번? 98번. 그렇지. 98번 좀 해놨게 별표. 자, 이거는 조금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항상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98번 문제에서 R이 뭐보다 크다 그랬어?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그 다음 Rn승 더하기 1분의 Rn 플러스 2승 더하기 Rn승 R 더하기 2는 뭐 한다? 그렇지. 항상 해석하시고 R이 제로보다 클 때 그 극한이 뭐 하게 되는? 수렴하게 되는. 됐니? 그때 누구 값을 다 찾아서 누구 값을 찾아서 R 값을 다 찾아서
요 놈의 식기에 뭘 구하라 그랬어? 합을 뭐 하라 그랬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1, 2구나. 1, 2. 그러면 이 새끼를 지금 쳐다보니까 얘가 이제 무슨 항인 거야? 그렇지. 됐어? 항상 기본기부터 제가 일반항인 거야. 그런데 저 일반항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기초수열인 등차나 등비의 형태는 당연히 아니고요. 단순히 저기에 등비 수열의 꼴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분모에 있는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얼마인 거야? R인 거야. 분자에 있는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얼마인 거야? R인 거잖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의 등비 수열이 이 공비 R 값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R이 일단은 뭐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줬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줬으니까 가장 첫 번째는 공비 R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일 거거든. 그럼 R의 N승은 당연히 뭐 한다는 거야? 발산하겠지. 어디로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해. 그럼 분자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럼 분자, 분모의 모든 항을 다 누구로 나눠야 돼? R의 N승으로 나눠야 돼? 그럼 나눈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얼마로? 0으로 수렴하겠죠? 얘도 얼마로? 0으로. 얘도 얼마로? 0으로. 그럼 남는 건 R에 뭐만 남을 테니까? R의 N승으로 나눈 다음에 R에 제곱만 남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로? 3분의 8. 그러면 R제곱이 3분의 8이니까 R값은 몇 개가 나오게 될 텐데? 2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중에 뭐보다 큰? 1보다 큰 놈은 누구만? 루트 3분의 얼마? 루트 8. 요거밖에 없죠? 됐냐 안 됐냐? 다음 두 번째. 이번에 R이 얼마라고 치면 1이라고 칠 때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R이 1이라고 본다면 분모는 얼마로? 2로. 분자는 얼마로? 4로. 그럼 2분의 4니까 얘는 수렴을 하긴 해. 얼마로? 2로 수렴하는데 3분의 8로는 수렴해야 돼. 안 하니까 R은 1은 안 될 거고요. 다음 R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면? 0과 1 사이에 있다면 R의 N승은 뭐 하게 되겠니? 수렴해 얼마로? 0으로. 그럼 얘는 얼마로? 0으로 수렴할 거고 남는 거 뭐 분해? 1분의 다음 뭐만 남아? R 플러스 2 남으니까 요놈의 식기가 얼마다? 3분의 8이다. 푸는 거고요. 풀어버렸더니 R은 그럼 얼마가 나와? 3분의 2 나오네. 조건 만족하니 안 하니? 하지요. 그럼 R은 뭐하고? 3분의 2하고 루트 3분의 8이니까 유리하게 된다면 3분의 루트 얼마? 2루트 6으로 정리되겠네. 그럼 요놈 두 개를 뭐 하시면? 문제에서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됐나요? 됐니? 다음? 자, 없으시면 오케이.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활용 파트는 그냥 그대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막히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여기는 뭐 수열 단원이랑 동일해요. 우리가 수열할 때 활용 문제 하면서 막 규칙성 찾는 거 연습했었죠. 그거 동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쳐다보면 겁나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해갔니? 해보셔야지 이건 느는 거니까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 다음 시험 꼭 나오는 문제는 쭉 가시고 넘어가셔서 자, 노트 피시고요. 자, 일단 필요하신 거 정도 여기 마무리. 가운데는 일단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급수. 먼저 여기는 노트 보시면, 아니, 교재 보시면,
여기 초반에 개념만 잘 세우시면 돼요. 개념을 잘 세우셔야지 어떻게 가는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뭘 어떻게 할지를 도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열 파트가 먼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급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어떤 수열 AN이라는 놈의 식기를 주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라고 하면 당연히 이 수열을 무조건 뭐 한 다음에 나열을 해. 첫 번째 항 찾고 두 번째 항 찾고 세 번째 항 찾아서 쭉 얘들 사이에 뭘 찾아서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그래서 무슨 항을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일반항을 유도를 하고요. 됐니? 그 다음에 일반항까지의 우리는 뭘 구해? 합이라는 누구를 찾아? SN을 찾는 거였지. 그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이야. 됐니? 그런데 수열의 극한이 들어오는 순간에 n번째 항 일반항을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더 무한히 나갔을 때 이 수열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떤 값에 뭐 할지 가까워질지 즉 수렴할지 아니면 그냥 무한대로 왔다 가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할지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거든. 네 가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급수라는 건 다시 n번째 항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항 유도하고 뭐 내가 몇 번째 항 뭐 찾아가고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수열에 뭘 구하니? 합을 구하지. 그러면 극한에 무한히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급수라는 건 이 수열을 어디까지? 무한히까지 다 더하겠다라는 거야. 다시 수열을 어떻게 하겠다고? 무한히 싹 다 모아하겠다고. 더하겠다고.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 여부는 현재 판단 불가. 예, 발사가 물론 알려는 드리겠지만 기본 개념은 어떠한 수열이 있다면 결국에 이 급수라는 개념은 이 수열을 더해다가 계속 첫 번째 항 또는 두 번째 항 이런 항들부터 예, 발사가서 더하는데 몇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고? n번째 항까지 더하겠다고? 아니라고. 어디까지 더하겠다고? 그렇지. 무한대까지 그냥 더해버리겠다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놈의 식기를 표현하게 되면 어떤 수열을 우리가 더하는 걸 SN 표현도 있었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었지요. 무슨 기호를 사용을 해서? 시그마. 그렇지.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표현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이놈의 식기가 당연히 시그마 밑에는 수열의 어디서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동일한 거야. 여기는 뭐 들어오고? 시작이 들어오고 여기는 뭐가 들어와? 그 수열에? 끝이 들어오잖아. 맞아 틀려? 그럼 시작이니까 요놈의 식기를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항부터 됐니? 다음 어디까지 더해? 끝까지 더하는데 얘는 어디까지 더한다고? 급수는 무한히 더한다고. 그럼 끝은 뭘로 표현돼야 돼? 그렇지. 무한대로 표현이 될 거고요. 당연히 시그마 오른쪽이었는 건 무슨 항원이라 그랬어? 그렇지. 일반항오니까 여기엔 일반항이 그대로 위치하면 돼. 표현이 이해갔니? 안 갔니? 표현이 이해갔니? 됐어?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표현하는 이 급수라는 건 어떤 수열에 뭘 찾아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서 그 수열을 다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야.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럼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잖아. 첫 번째 항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런데 이렇게 개념만 놓고 보면 실제로 이 급수를 계산하는 건 어려워. 무한히 더해라. 아, 당연히 이해는 가. 무한히 더해라. 근데 무한대로 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네를 더한다? 그건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요.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요 놈의 식기를 우리가 그래서 급수의 계산을 이제 보시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어떤 수열을 더하래.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래. 그러면 요놈의 식기를 더하는데 그냥 일반항을 찾아서 무한대까지 더한다? 당연히 시그마 공식을 쓸 수는 없을 것이고.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를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이 SN을 이용하는 거야. 다시 뭘 이용한다고? SN을 이용을 한다고. 얘가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러면 Sn 플러스를 의미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그렇지 그걸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하라고 하면 무한대까지 더하라고 하면 Sn을 구해. 그런 다음에 뭘 씌워버리면 그렇지 리미트 씌워버려. 맞아 틀려? 그럼 이 n이 어디로 가버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개념이겠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급수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먼저 뭘 찾아? SN을 찾아.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거기다 뭐 씌워? 뭐 씌워? 리미트 씌워. 한숨이 끝인 거야. 표현 이해가니? 대신에 용어를 항상 하나만 여기서 잘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SN 하면은 그냥 나오면은 머릿속에 그냥 박으라 그랬잖아. 몇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몇 번째 항까지 하면이니까 SN 우리가 SN 이렇게 썼는데 얘를 이 급수에서는 급수는 어디까지 더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니까 S 급수 입장에서 보면 SN은 전체 합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그 무한히 더하는 전체의 어떤 일부분이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우리는 SN을 뭐라고 칭하냐면 얘를 부분의 일부분의 합.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일부분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한글 말로 하면 이런 거야. 급수 계산하려고 그래. 무슨 합 찾아? 부분합 찾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부분합을 찾아. 그럼 부분합을 찾으면 걷다가 뭘 씌워버리면 리미트 씌우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급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이제는 SN이라는 표현을 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됐나요?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이런 급수의 합을 우리가 구함으로써 이 급수의 수렴력은 수렴하는 급수 무한급수? 네? 급수 이렇게 갑시다.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 요 새끼는 기본이고요. 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끼가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급수 성질은 솔직히 할 건 없어요. 얘는 급수 성질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얘는 되게 쉽게 가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 어쨌든 이 부분합을 구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무한히 더하라는 이 무한히 더하는 급수계를 우리는 무한급수라고 그래. 다른 말로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무한히 더하는 거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무한급수를 계산을 한다는 건 계산을 했을 때 얘가 결국에 부분합을 구한다면 걷다 못 씌우는 거니까 리미트 씌우는 거니까 결국에 리미트 값에 의해서 어떤 값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뀔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가 어떤 값을 가져.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급수가 뭐 한다?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다시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급수가 뭐 한다? 수렴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급수가 수렴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숫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야. 그럼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에서 무슨 성질이 있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급수가 수렴하잖아. 그럼 이런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건 당연히 이 급수를 구하려면 일단 무슨 합을 찾고 에헤이 일반항 때 급수를 구하려면 뭐를 먼저 찾고 그렇지 SN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다시 SN을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 됐니? 다시 급수 계산을 우리가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일단 뭘 먼저 찾고 부분합을 찾고 걷다 뭘 씌우는 거야? 리미트를 씌우는 거니까 급수가 수렴을 해? 그럼 n무한대로 갈 때 SN이 당연히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얘기랑 동의를 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해? 첫 번째 부분합의 극한값이 수렴해.
나오셔야 됩니다. 됐니? 그 다음 하나 더 나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 더는 자 다시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이라는 이 부분합이 수렴을 해. 요 놈이 수렴을 하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1이라는 이런 부분합도 당연히 뭐 하겠니? 수렴하겠지. 얼마로 수렴할까? 얼마로 수렴할까? 어디 얼마로 수렴해? 알파 수렴이죠. 다시 여기 부분을 받아들일 때 이해가 중요하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지 마. 여기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다시요. 첫 번째부터 무한히 더하는 이러한 일반항을 가진 이런 무한히 더하는 게 뭐하면 수렴을 하면 걔 무슨 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애들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그럼 S1, S2, S3, S4, S5 해가지고 S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게 수렴하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럼 얘가 수렴을 한다는 건 Sn-1은 첫 번째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n-1번째까지 합인데 그 n은 어디로 보내니까?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도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그렇지. 항상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니까. 여기 외우지 않으려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제발. 수열은 기호 해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점수 안 나온 사람들은 결국에 뭐인 거냐면 이 기호 해석하는 습관을 안 들이는 거라니까. 그렇게 내용 공부하라는데 내용 공부 안 하고 주구장창 문제만 쓰잘데기 없는 것만 풀고 앉아있으니까 문제 바꾸는 순간 망가지 영상. 됐니? 그러면 얘가 수렴해? 당연히 얘도 뭐 할 거야? 수렴할 거 아니야. 얼마로? 알파로 무조건 수렴하겠지. 동일하게.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우리 뭐 가능하다 그랬어? 사칙연산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되고 그럼 그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에서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1 이렇게 사칙연산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요놈의 식기가 그러면 수렴을 할 거야. 얼마로?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왜 얼마로 수렴하고? 얘 얼마 수렴하고? 알파 수렴하니까 빼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사칙연산으로 쪼갰다는 건 다시 뭐 해도 상관없어. 합쳐도 상관없겠지? 합쳐도 상관없다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1이 당연히 얼마로? 0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시작 몇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다? 뺐어? 그럼 뭐 나와야 되니? 그렇지 n번째야. 그게 무슨 항?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an 얼마야? 0이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익히셔야 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다음 누가? an이 얼마? 0이야. 됐냐 안 됐냐? 다시 급수가 뭐한다가 나오면 수렴한다가 나오면 몇 가지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 두 가지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 뭐가? 리미트 sn이 뭐한다? 수렴해. 다음 리미트 누가 뭐한다? an도 뭐해? 수렴해. 근데 이 리미트 an은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SN에서 Sn-1 빼면 뭐 나온다 그랬어? n번째 항 나온다 그랬지. 그게 일반항이잖아. 일반항이 AN이야? 그렇지. 문제마다 달랐죠. 맞아 틀려. 쌤 여기 AN 썼잖아요. 왜 AN이냐면 급수 오른쪽에 모은다 그랬니? 그 일반항이 뭐야? AN. 그러니까 여기 모으는 거야. AN. 표현이 갔냐? 여기 부분이 뭐하면 이 일반항 부분이 뭐하면 바뀌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예, 갔어 안 갔어? 그 얘기는 다시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an 플러스 3 플러스 4가 7이면 됐니? 그럼 리미트 누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가 이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리미트 sn이 얼마? 7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작 n제곱 곱하기 an 플러스 4가 얼마? 그렇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하니? 일반항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표현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기로 받아들이시되 그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다시 봐. 급수가 수렴해. 그럼 두 가지 나오라 그랬잖아. 다시 급수가 뭐해? 수렴해. 몇 가지 나오라고? 두 가지 나오라고. 첫 번째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뭐? 부분합 수렴. 두 번째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뭐? 일반항 수렴.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어떤 하나의 명제가 성립을 하면 당연히 그 명제에 항상 뭐는 성립하니? 대우가 성립하지. 얘하고 얘로 한번 보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요 놈을 그대로 적어드리게 된다면 이 주의하실 점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bn이 예를 들어 알파이냐.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두 번째 거 쓰는 겁니다. 누가? bn은 0이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새끼의 뭐가 항상 성립해? 대우 성립이죠. 자, 대우 불러보세요. 시작.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0이 아니면 다시. 해석 어떻게 하라고? 시작.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수렴한다. 그렇지. 다시 어떻게 해석하라고? 시작.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수렴한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뭔 소린지 이해 갔어? 그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가장 계속 무조건 자꾸 강조하는 게, 야, 표현이 자꾸 그분 기초에서 정확하게 하시라니까?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급수의 무슨 항? 일반항은 얼마? 0수렴이거든. 대우는 급수의 일반항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럼 급수는? 그렇지. 발산한다. 또는 뭐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지 그 다음 공식이든 뭐 한다라는 말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해석 정확하게 하시라니까. 어떤 놈들이 어떤 값을 가져. 그러면 얘를 자꾸 뭘로? 수렴한다로 받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맞았죠? 얘도 동일한 거야. 급수는 무한이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한인 때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아몰라.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극한과 같은 개념이야. 극한인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급수가 무한다로 받아들여야 돼. 수렴한다로 받아들여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 대우가 비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됐니?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가 당연히 대우고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저 어디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지점인 거야. 얘가 뭐가 아니라는 거. 0이 아니라는 거. 0이 아니라는 건 뭔 소리냐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뭐 하는 경우? 제로가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발산이 있어. 맞아 틀려? 다시 뭐 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요것만이냐?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것만 받아들이거든. 그게 아니라고. 리미트 bn이 뭐 해도 돼? 그렇지. 수렴을 해도 돼. 근데 이 수렴하는 값이 뭐가 아니면? 그렇지. 수렴을 해도 돼. 근데 수렴을 하는데 걔가 뭐가 아닌 값이면 0이 아닌 값이면 급수 뭐 한다고? 발산한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리미트 일반항이 뭐 해도 돼? 제로가 아니라는 건 뭐 한다는 거에 당연히 발산 들어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급수 발산한다는 건 이해는 가실 겁니다. 아예 bn의 항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그럼 유형식이 무한히 더하는 건 당연히 수렴 안 할 거 아니야. 됐냐? 다음 두 번째. 제로가 아니라는 건 수렴을 하긴 해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가 아니라면? 0이 아니면. 됐니? 그럼 급수 뭐 한다고? 왜냐면 다시 이 bn이라는 놈의 식기가 수렴을 하는데 예를 들어 3으로 수렴한다고 쳐. 무한히 가면 얼마에 가까워져? 리미트 bn이 3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3이야. 그럼 이 b라는 수열이 b1, b2, b3 쭉 나열했을 때 무한히 가게 되면 얼마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3에 가까워진다라 수렴한다의 기본 개념이잖아. 근데 급수는 이 3에 가까워진 항들을 싹 다 뭐 하는 거야? 그럼 3을 무한번 더하는 거랑 똑같을 거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수렴하겠니 발산하겠니? 그렇지. 당연히 발산한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그럼 또 어느 시간 되면 결국에 여기 부분은 자꾸 익히셔야 되는 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또 잘못된 사고를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주의하셔야 될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얼마냐? 0. 리미트 아니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수렴. 이것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 이 명제의 뭐야? 요 명제에 뭐가 되지? 여기지. 근데 이 부분을 또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bn이 제로가 아니면 발산한다. 발산하거나 제로하는 값을 수렴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다 보면 이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존재해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표현이 갔냐? 여기 항상 성립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요. 됐니? 요거에 대한 반리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필기할 칸이 좀 없으니까. 일단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급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급수에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 어떤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됐니? 근데 이 급수를 수렴하는 꼴을 구하기 위해서 급수의 계산은 먼저 누구를 구한 다음에 그렇지. 걷다 뭐 씌워라? 리미트 씌워라고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건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 뭐 한다랑 똑같은 거고 수렴을 하니까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 0. 그렇지. 제로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제로가 된다는 건 그대로 우리가 명제를 만들면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 당연히 이 명제에 뭐가 성립할 거라고? 대우 성립하니까 이때 그 일반항이 제로가 아니라는 부분은 두 가지라는 거야.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다음 그 다음에 이 명제의 역 bn이 제로가 되면 요놈의 식기는 수렴한다. 무한히 가는데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그걸 무한히 더하면 0에 가까워지는 놈들 더하면 당연히 수렴하잖아요.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놈의 식기에 대한 발계가 요게 교과과정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요놈에 대해서 이용을 할 거야. 됐니? 자, 읽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일반항이 뭐야? n분의 1이지. 그럼 그 일반항에 대해서 무슨 값을 구하면? 극한값을 구하면 리미트 n분의 1은 얼마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얼마야? 0이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급수가 0이라 그래서 이 급수 극한값이 0이 된다 그랬어. 일반항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다시 수렴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역은 성립해야 안 해. 안 한다 그랬잖아. 저 발례를 지금 보는 거라고. 됐니? 얘는 그럼 뭐 하게 될 텐데? 발산할 거 아니야. 그걸 우린 뭐 해가겠다고? 증명하겠다. 표현이 했니?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해보면 갑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는 놈의 쉽게 급수를 표현하면 자 당연히 이 놈의 식규는 SN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먼저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항 시작 1 두 번째 항 2분의 1 세 번째 항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얼마? 4분의 1 다음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13분의 1 더하기 14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7분의 1 이렇게 갈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요 놈은 커. 이 더한 값은 커. 뭐보다 더 크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다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부분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당연히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큰 이장님. 크잖아.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더한 값보다 요만큼 더한 건 당연히 커져봐. 크겠죠? 다음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더한 거는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잖아. 요 놈의 식기들은 얘네들도 또 커. 어떤 놈보다 더 크냐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 클 거야. 표현이 갔어? 다음 9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놈들도 요 놈의 식기들도 보게 된다면 요 놈은 플러스 16분의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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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여 이거 16분의 1까지 이거 더한 것보다 당연히 커져가 위의 식은 커. 이 급수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 약간 이해했니? 그럼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더하는 놈보다 클 텐데 그럼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밑에 식만 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몇 번 더하는 거야? 두 번 더하니까 그게 얼마 되겠니?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더하 8분의 1을 몇 번 더하니? 4번 그럼 얘는 얼마 되겠니? 2분의 1 2분의 1 나올 거야. 됐어 안 됐어? 다음 16분의 1을 몇 번 더하니? 8번 그럼 얘는 얼마 될 거야? 2분의 1 될 거야. 같은 형태로 또 바꾸면 뒤에가 얼마래? 2분의 1을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식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1에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계속해서 더하가는 식이니까 이 식은 당연히 수렴하겠어 발산하겠어 이 값은. 무한히 더하면 발산 커질 거 아니야. 그럼 걔보다 위의 식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식이잖아. 그럼 얘 수렴하겠어 발산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유놈의 식기의 식인 이 무한급수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뭐하게 돼? 발산하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즉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제로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네. 그렇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항상 대우만 성립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갔지요? 다음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무한급수의 성질. 이건 당연히 한마디 말로 하겠습니다. 자, 읽어만 봅시다. 첫 번째 시작.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수렴하고
됐니? 해석하면 AN에 대한 무한급수가 뭐하면 수렴하고 BN에 대한 무한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급수가 뭐하게 되면 수렴하게 되면 급수의 성질 수렴하는 놈들끼리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급수를 계산을 하려면 먼저 무슨 합을 계산하고 부분합을 계산하고 걷다 못 씌워 리미트 씌우지. 그러니까 이 급수는 식으로 그냥 풀어버리게 되면 리미트가 일단 있어야 돼. 맞아 틀려? 다음 여기 무슨 합이 들어와야 돼? 부반합. 다시 무슨 합이 들어와야 돼? 부분합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 이 식이랑 같은 거지. 맞아 틀려? 즉 이 급수라는 놈의 식이는 그냥 단순하게 식으로 풀어버리게 된다면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쳐진 개념인 거야. 표현이 갔어. 다시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라고?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는 뭐뭐가 찢을 수 있어? 실수배만 찢어? 또? 더하기, 빼기, 실수배 찢지,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나누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어떻게 해야 돼? 형태 변형하거나. 그렇지. 부분문수 써야 되지. 다음 리미트의 성질. 리미트 성질은 수렴하는 놈들끼리. 그렇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잖아. 근데 그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니까 뭐뭐 찢을 수 있겠니?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뭐하고 뭐만 찢을 수 있다고? 더하기 빼기 실수배 뭐해라? 찢어. 그럼 곱하기 찢어 못 찢어?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지. 그럼 곱하기 당연히 뭐 해야 돼? 그렇지. 시그마 성질과 똑같이 가는 거야. 전제 조건은 대신에 뭐 할 때만? 그렇지. 이것만 깔리면 된다는 거야. 곱하기 전개. 나누기 뭐 해야 돼? 형태 변형하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 성질 익혔으면 그 다음 나온 성질은 그냥 거기는 응용해서 가시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새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표현이 이해갔지요? 오케이. 정답. 자,
자, 필기 다 되셨으면 안 되신 분도 일단 교재 먼저 보시고요. 교재 기초 문제 연습하려면 다시 개념 잡은 다음에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필기 나머지 맞부분 하시고요. 자, 먼저 25페이지. 여기는 일단 생 기초 먼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5페이지. 맨 위에 137번, 138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인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따져라? 무슨 합? 그렇지. 부분합이 다음과 같을 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급수 구하라고. 되냐 안 되냐? 그러면 1번 SN 부분합을 줬지. 그럼 급수 구하려면 걷다 못 씌우면 돼. 리미트. 그렇지. 리미트 SN 찾으면 얼마? 2분의 1 나오지. 그러면 이제 쓰실 때는 시그마 n은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일반항의 문제에서 뭐라고 줬으니까? an. 됐니? 그럼 걔는 얼마? 2분의 1.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한 번 더. 138번 SN 부분합을 줬지요? 그럼 급수 구하려면 걷다 뭐 씌우면 돼? 리미트 씌우면 돼? 리미트 씌웠어? 그럼 리미트 SN 부분합의 극한값은 얼마? 2 나오겠지? 그럼 이제 답을 적을 때 시그마 누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연호무식기는 얼마로? 2.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기초 다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갑니다. 밑에 139번. 다음 급수에 수렴과 무엇을 조사하고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무엇을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표현 됐냐 안 됐냐? 자, 그럼 먼저 봅니다. 일단 139번 보시면 항상 기초는 똑같아요. 뭐인지부터? 항인지부터. 다시 뭐부터? 항인지. 첫 번째 항 얼마? 두 번째 항 얼마? 세 번째 항 얼마? 그렇다면 당연히 몇 번째 항? n번째 항. 일반항 얼마? n. 그러면서 내가 n에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또 점점점점 계속 붙어있지. 더해서.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걔를 표현하면 시작. 시그마 밑에 한번 표현해봅니다. 누구는? n은 얼부터?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다음 못 쓰면 돼. n.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 갔니?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봐라. 기초는 다시 뭐는? 기초는 이 일반항에 대한 뭘 구하고? 부분항.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구하라는 거야? 아니지. 여기는 변수 바뀌었잖아. K 구하라는 거잖아. 왜? 부분합에는 끝이 N으로 끝나니까 여기 부분 N이라고 놓으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로 표현되고? 2분의 1 플러스 N 곱하기 N으로 표현되고 이게 부분합 SN인 거지? 맞아 틀려? 이게 SN이잖아. 그럼 얘는 같을 거야. 뭐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표현되면서 그럼 이놈의 극한값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은 얼마? 발산 어디로? 무한대로 발산. 그럼 수렴해야 안 해? 안 해. 이게 기초야. 표현 이해갔니? 이렇게 가는 게 기초라고. 다시 무한급수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구하고? 부분합. 그게 누구? SN. 표현이에 갔어. 구해야 돼. 그런 다음 걷다 못 씌워? 리미트 씌워. 됐니?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변화되게 풀 수 있는 건 이해갔니?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 이걸 받아들여. 얘를 깔별로 주고 여기를 지시하라고 이 개념을 계속해서 자꾸 설명하고 쓸데없이 관례까지 계속 보여주는 건 저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럼 일단은 이 급수가 뭐 하냐를 우린 판단해야 돼.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판단하는 게 일단 기본인 거고 수렴해야지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우린 결과를 알아. 이게 뭐 한다는 거. 발산한다는 거 기본기계에서 구해봤지요.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그걸 좀 더 빠른 판단은 됐니? 그러니까 급수 구하라고 하면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하잖아. 근데 얘 뭐고? 대우.
일반항이 뭐야? N. n이잖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을 먼저 찾아. 얘 뭐야? 무한. 발산하지. 일반항이 뭐야? 제로 아니야. 그럼 뭐야? 급수는? 발산. 발산. 끝. 됐지?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여기는 문제 풀어야 된다고. 그냥 기본기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방에. 뭔 소린지 이해갔어? 항상 그러니까 급수에 대한 수렴 여부를 따지려면 일단 이 새끼에 먼저 뭘 보고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을 보고 그게 뭐가 아니면 제로 아니면 제로 아니라는 건 발산하는 경우와 수렴해도 뭐가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렇지. 그러면 걔는 뭐 하라는 거야? 무조건 뭐 한다? 그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때는 판단해 보셔야 돼.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여기까지 이해 갔니?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143번이요. 143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무엇이 급수가 모함을 보이시오? 발산. 그렇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 1. 세 번째 항, 4. 네 번째 항, 7. 다섯 번째 항, 10. 일반항. 3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 그럼 뭐 먼저 찾으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3은 3에 마이너스 5. 걔 뭐해? 발산. 발산이지. 제로 아니잖아. 그럼 뭐해? 급수는? 발산. 그렇지. 끝. 다시 144번. 첫 번째 항, 3. 두 번째 항, 3의 제곱. 세 번째 항, 3의 세제곱. 네 번째 항, 3의 제곱. n 번째 항. 3의 n제곱. 그럼 걔 못 찾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n제곱 뭐해? 발산. 발산해. 그럼 급수는? 발산. 그렇지. 145번 첫 번째 항, 5. 두 번째 항, 5. 세 번째 항, 5. 일반항 5. 5. 맞아 틀려? 그러면 급수는? 발산. 그럼 급수는 뭐해? 발산. 발산.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146번 다음 급수를 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n-1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오른쪽에 모으는 게 무슨 항이라고? 일반. 까먹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일반항에 대한 뭐부터? 극한값부터 뭐 하라고? 판단 먼저 하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구하면 4분의 1. 그럼 일반항이 뭐 아니야? 0 아니지. 급수 뭐해? 발산. 그렇지. 이렇게 수렴해도 제로 아니면 급수 무조건 발산한다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여기는 개념 정확하게 안 세우면 안 그러면 나중에 졸라 헷갈린다니까. 이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우시라고. 147번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얼마 나오니? 1. 1. 급수는? 발산. 그렇지. 계산 필요 없이 발산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주의하라고 했던 이거 두 번째입니다. 이해한다 그래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판단이 불가하다는 거야.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자 다시 140번으로 돌아가셔서 첫 번째 2 곱하기 4분의 1. 두 번째 4 곱하기 6분의 1. 세 번째 6 곱하기 8분의 1. 네 번째 4 곱하기 10분의 1. 그러면 일반항 2n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1. 됐니? 그럼 급수가 수렴한지 발산한지 여부터 우리 뭐 해야 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리미트에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2n 그러니까 일반항 극한값은 0. 0 나오죠.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급수가 제로 나오면 수렴한다. 발산한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없다라는 거야. 이때는 뭐 하셔야 돼? 급수를 계산해 봐야 돼. 수렴한다도 말할 수 없고 발산한다도 말할 수 없어.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먼저 하셔야 될 건 일반항의 무슨 값을 빨리 판단하고 극한값.
일반항의 무슨 값을 빨리 판단하고 극한값을 빨리 판단해서 수렴 발산량을 빨리 끝내고 제로가 나오면 수렴인지 발산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여기 항상 성립할지 여긴 성립할지 안 할지 우린 당연히 알아 몰라. 모르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놈의 뭘 구하라고 하면 그 수를 구하라고 하면 시그마 뭐는 1부터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일반항이 뭐니까 시작 2n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이 급수를 계산을 하는데 급수 계산의 가장 기본은 먼저 뭘 구하고 부분합. 그럼 부분합이라는 건 SN 찾는 거지? 그러면 부분합 구하니까 시그마 시작 K는 1부터 N까지 다음 2K 곱하기 2K 플러스 2분의 1 그렇지 이걸 가는 게 될 거거든. 표현이에 갔어? 근데 시그마 성질상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어떻게 해야 되니? 전개? 얘 뭐 해야 돼? 부분 분수해야겠죠. 그럼 부분분수 취하면 시작 2분의 1에 다음 가로 열고 2K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분의 1 그렇지 여기에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당연히 뭐 하셔서 갖다 넣어야겠죠? 2분의 1에 시작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럼 앞에 몇 개 살아? 한 개 살아. 그럼 뒤에 몇 개 살겠어? 한 개 살겠죠? 뒤에 그럼 누구 사니? 마이너스 2n 플러스 2분의 1 그렇지 이게 살겠지. 그러면 사는 놈만 남을 테니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급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곱하기 다음에 뭐 2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얼마?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이제 이거의 무슨 값만? 극한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극한값 구하면 얼마? 4분의 1 그러니까 이 급수의 극한값은 얼마? 4분의 1 됐니? 표현이 잘 읽어지시면 지금은 자꾸 SN을 내가 따로 구하기 시키는데 나중엔 여기서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급수에 수렴하면 값구하고 발산인지 수렴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먼저 급수의 무슨 값을 먼저 구해라. 그렇지. 극한값을 구해서 걔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급수 무조건 뭐 한다고? 무조건 발산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그 급수의 일반항이 얼마일 때? 0일 때. 이때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계산 때리는 거야. 예, 갔어 안 갔어? 수렴 발산 여부를 얘기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반드시 계산 때리라는 거야. 이해갔니? SN을 따로따로 구해서 처음에 무조건 가시되 적응이 되시면 여기서 바로 계산 가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몫인 거고요. 이게 안 되시면 그냥 바로 가시면 무조건 따로따로 가시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냐?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141번 더 갑니다. 14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일반항 다 보였지요? 그럼 이 급수 계산하래. 그럼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그 일반항 일반항의 뭐? 극한값. 말이 안 읽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뭔 소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말을 수업을 2학년 3학년 내내 계속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표현을 자꾸 말을 익히시라고. 결국에 언어가 머릿속에 박혀있어야지 뭔 소리인지를 알아먹는데 이거 안 들어놓고 나중에 넘어가시면 수업시간 내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먹습니다. 됐니? 그럼 일반항의 무슨 값을 먼저 구하면 극한값을 구하면 리미트 시작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나오겠지. 그럼 얘 뭐해서? 그렇지. 유리화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유리화하면 리미트 극한값 얼마 나오니?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0 나와. 그럼 이 새끼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구하고? 부분합 구하고 걷다 못 씌우면 돼. 리미트. 그렇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오케이. 한 번 더 갑니다. 142번. 일반항 보이나요? 네. 일반항의 극한값 얼마예요? 0. 0. 이제 바로 들어오지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구분하시고 그걸 보는 연습을 먼저 하시라고.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럼 이때는 요 새끼도 일반항 제로니까 수렴 발산 여부 판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럼 뭐 하셔야 돼? 부분합니다. 그렇지. 계산하셔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오케이. 다음 2-3으로 가셔가지고 148번이요. 자, 바로 해석 문제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AN의 무한급수가 수렴하고요. BN의 무한급수가 뭐해? 수렴하지요. 됐니? 그러면 급수의 성질은 수렴하면 뭐 할 수 있다고? 더하기, 빼기, 실수배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지요? 됐냐 안 됐냐? 곱하기 찢어 못 찢어?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시그마 성질과 똑같다고. 나누기 찢어 못 찢어? 뭐 해야 돼? 하거나 또는? 그렇지. 그렇게 써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산하시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부르는 문항 체크하겠습니다. 161번 165번 171번 그 다음에 175번 다음에 178번 됐어? 요거 4문제만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몇 개만 하겠다고? 4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됐니? 자, 필기 못하신 분은 필기하시고 요거 문제풀이 안 되신 분은 요거 4개 풀고 그 다음에 잠깐 쳤다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확인할 거냐면 26페이지 질문 없고요. 27페이지 질문 없니? 오케이. 그 다음 넘겨서 28페이지 질문 없어? 어이? 자, 그러면 하나 더 노트에 따로 정리하고요. 요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 이 용어를 안 쓰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용어로서 갑시다. 자, 교대급수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 새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요 놈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걸 교대급수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게 교대급수인 거야.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은 1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그렇지. 표현이 갔어? 그냥 이렇게 항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교대급수를 잘 하고 인지를 잘 하시려면 항상 가장 기초 항을 인지하는 연습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뭘 인지 잘해야 된다고? 항을 인지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놈들을 무한히 더하면 다시 무한히 더하면 얼마 될까? 1이나 1이나 0 0 나오겠지. 그럼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없어.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단순해.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지금은 얘는 그 합이 무한히 더하는 게 머릿속에서 우리가 판단이 되니까 바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수식화를 시키게 된다면 이렇게 항이 바뀌는 교대급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해갔니? 우리가 뭐를 찾아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면
SN을 찾는데 이 SN이라는 게 다시 필기 좀 이따 하시라니까 왜 자꾸 필기 먼저 하냐. SN이라는 걸 찾는 게 얘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이 n번째 항까지의 합이 n번째 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니까 홀수 번째까지 더하느냐 짝수 번째까지 더하느냐에 따라 갈리게 되겠지.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얼마야? 1이야.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0이야. 즉 SN이 실제로 이 교대급수에선 SN이 판단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맞아 틀려. 이게 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SEN이라고 표현하면 EN이라는 게 얘는 그러면 뭐를 의미하니? 홀수야 짝수야? 짝수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짝수 번째까지의 합. 다음 그러면 S 2n-1이 의미하는 것 어디까지의 합? 그렇지. 홀수 번째까지의 합. 이해 갔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물론 이게 꼭 홀짝으로만 갈리진 않을 겁니다. 3의 배수 계열로 갈릴 수도 있는데 보통 교과과정이나 일반적인 문제에서 그건 나오진 않고. 표현 이해갔니? 이 SN이 판단이 불가하니까 이 짝수 번째 합까지에 대한 무슨 값을 구하고 극한값을 구하고 홀수 번째 한까지의 무슨 값을 구했을 때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그 둘이 어떻게 되냐 같아져야지만 표현이 같아가서 얘는 현재 같아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 값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이래 둘이 서로 어떻다면 같다면 그놈의 식기에 뭐는 이때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뭐한다? 그렇지. 수렴.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해갔니? 즉 SEN-에 그렇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시라고? 짝수 번째 항까지 홀수 번째 항까지 합과를 구했을 때 걔들이 서로 어떻게 되면 같게 되면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급수 문제에서는 항인지가 중요하다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 또 힘들려나?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4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홀짝 계열로 바뀌고 있잖아. 홀수는 플러스로 끝나.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로 끝나 마이너스로 끝나. 다음 짝수 번째 항은 플러스로 끝나 마이너스로 끝나. 마이너스로 끝나.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에서 지금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 여기에 리미트를 씌우면 이 값은 얼마 나오겠니? 1 나오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음 어디까지의 항의 합을 구하면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 SN이라고 말하면 니들은 또 이해 못한다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얘는 1만 남진 않잖아. 1 빼기 뭐가 남겠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리미트를 씌워서 표현하게 된다면 얘가 보시기 바랍니다. 리미트 n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1 빼기 뭔가 남을 텐데 그치? 아니 두 번째야 얘가
얘는 몇 번째야? 네 번째. 네 번째야. 얘는 그럼 몇 번째야?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겠죠? 됐니? 두 번째라는 건 2 곱하기 1번째입니다. 네 번째라는 건 2 곱하기 몇 번째야? 2번째야. 여섯 번째는 2 곱하기 몇 번째야? 3번째야. 다음 얘는 여덟 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2 곱하기 몇 번째야? 4번째야. 다음 얘는 열 번째 항이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몇 번째야? 5번째 항이야. 그럼 짝수 번째면 2n 번째까지니까 짝수 번째까지 가면 일반화시키면 뭐 곱하기? 뭐 플러스? n 플러스 얼마? 1분의 1 나오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짝수 번째 2 곱하기 몇 번째 찾는 거니까 n 번째 찾는 거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 실제로 서술형에서 써먹으려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얘 무슨 값을 구하냐? 극한값 구하면 그럼 얘는 얼마야? 1 나오죠. 둘이 어때? 같아. 그러니까 이 급수는 뭐해? 수렴해. 얼마로? 1로. 그러니까 같은 급수 모양도 수렴할 수도 있고 교대급수도 뭐 할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어? 얘는 발생할 수도 있어요. 표현 이해 갔죠? 근데 또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되게 편해져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얘는 첫 번째 항이 뭐니? 마이너스 1분의 그렇지. 그래서 항이지. 다시 얘는 첫 번째 항이 뭐야?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지. 얘 같은 경우에 교대급수의 형태를 떼어 안 떼어? 안 띄지요. 표현 이해가 안 갔어. 짝수 번째 항, 홀수 번째 항이 아니라 얘들 n번째 항을 바로 유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왜 얘는 짝수 번째가 어떻게 끝나냐? 플러스로 끝나냐?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 끝나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가로 자체가 뭐니까? 하나의 항이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가로를 보고 인지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n번째 항 한 번만 유도해볼까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n번째 항은 시작.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니? 걔들 다 더하는 거니까 살고 죽고 하면서 결국에 SN 찾으면 뭐만 남으면 1 마이너스 뭐가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표현 이해갔니? 얘는 홀짝을 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인지를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항의 형태에 따라서 교대급수 뿔마가 반복되는 모양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건 가로가 알려줄 테니까. 표현 됐나요? 자, 필기하시고요. 필기 다 하신 분은 168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나요? 168번 아직 안 되신 분? 자, 다 되셨으면 바로 확인 가겠습니다. 168번 기억이요. 기억 항인지 됐지요? 일반 항모니 제이나? 한예원 일반 항모야. 거의 뭐 말할 것처럼 거려. 빨라. 일반 항모야. 짝수번째는 짝수번째이요? 홀수번째는 2고 짝수번째는 마이너스. 그거는 이제 그 정도는 인지됐고 일반항은 그러면. 오케이. 다음 유리야. 일반 항모니. 이은서 일반 항모니. 어? 모르겠어. 아이 짱동찬 일반 항모야. A 2은 마이너스 2고 A 2는 마이너스 2. 대부분 그렇게 홀수번째, 짝수번째 구분만 하는데 일반항 이거 찾을 수 있어. 첫 번째 항 얼마? 2. 두 번째 항 얼마? 세 번째 항 2. 네 번째 항 마이너스 2. 다섯 번째 항 2. 여섯 번째 항 마이너스 2. 그러면 뿔마만 반복되는 거지. 얼마에서? 2에다가 뿔마만 반복되는 거야. 다시 얼마에서? 2에서 뭐만 반복되는 거라고? 뿔마만 반복되니까 일반항 찾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홀수번째, 짝수번째 인지하는 건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봐. 2에다 뭐만 반복된다고? 뿔마만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첫 번째 항에 얼마 들어가야 돼? 2 나와야 되잖아. 두 번째 항에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살아야 되겠네. 첫 번째 항은 플러스 1 돼야 되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살아야 돼. 세 번째 항은 플러스 1 나와야 돼.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살아야 돼. 그럼 뭘로? n 마이너스 1 또는 n 플러스 1 상관없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일반항도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해 갔니? 됐어? 이거 만들 줄 알아야 돼. 실제로 나중에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일반항 나왔을 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요 급수 168의 기억의 급수는 이건 전체 다 같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 오케이. 다음 니은 요 놈의 식기는 보이지요. 급수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 얼마로? 0으로. 0으로. 다음 디귿 급수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 수렴해. 얼마로? 3분의 3분의 1로. 됐지요? 됐니? 항인지 잘 하시고 그런 놈도 우리가 이런 뿔마가 반복되는 모양도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근을 이용을 해서 일반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지요? 됐니?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는 지금 일단은 확통 끝날 때까지 계속 확통 나가니까 토요일은 수원과 확통 들어가고요. 수원 숙제는 아까 알려드렸죠? 다음 주 화요일날 181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181페이지가 아니라 181번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뒤에 저기 수열의 극한 쪽에 23페이지 여기 포함해서 풀어오는 거다. 표현이 한입. 지금 시간 좀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수열의 극한 저 뒷부분 활용부터 문제 푸시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됐니? 연어 지금 수투로 미적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에 수투하지 마시고 미적분 19페이지부터 문제 푸시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